안녕하세요, 여러분. 곧 다가올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 전통 문화의 중요한 부분인 제사와 차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세하게 그 내용을 다루지는 않겠지만 그대로 그 의미와 기본 예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라며 영상을 제작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제사의 기원과 유래. 제사는 고대부터 신이나 신령, 조상에게 봉헌하는 의식으로 수많은 문화와 종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제사는 개인과 공동체의 신심을 표현하는 중요한 방법이었으며 종교가 공적 영역으로 인식되던 고대 사회에서는 더욱 중시되었습니다. 한국의 전통적인 제사는 중국을 중심으로 한 한자 문화권의 영향을 받으면서 한반도의 지역적 특성을 결합하여 형성되었습니다. 제사의 기원은 고대 중국 상나라의 나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상나라의 왕 조갑은 직계 조상만 섬기는 조상신 숭배 풍습을 정착시켰습니다. 당시 상나라의 제사에서는 인신공양도 이루어졌으며 조상에게 다양한 제물을 바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상나라가 멸망한 후 주나라는 상나라의 제사 방식을 그대로 이어받았으며 상나라의 전 지도층을 제후로 임명해 상나라 조상에 대한 제사를 계속 지내도록 했습니다. 이 역시 제사를 끊으면 조상의 영혼이 재앙을 내린다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이후 공자는 주나라의 제사 문화를 재정비해 제사가 유교의 중요한 예식으로 자리잡도록 했습니다. 제사는 조상 숭배와 사회적 질서 유지를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중시되었으며 유교적 예절과 철학이 깊이 반영되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제사는 한자 문화권의 영향을 받은 후 고려와 조선 초기에는 유교와 결합하여 조상 숭배의 제도로 고착되었습니다. 종교적 의미와 함께 정치적 수단으로도 활용되었으며 제사를 통해 왕의 권위와 통치의 정당성을 부여했습니다. 조선의 왕은 하늘에 대한 제사를 지낼 수 없었기 때문에 왕조의 조상신과 땅의 신에게 제사를 지냈습니다. 대한제국이 선포된 후에는 황구단을 지어 하늘에 제사를 지냈습니다. 가정에서는 제사가 효의 의미를 지니며 가문의 통치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고려와 조선 초기에는 남녀 구분 없이 재산을 공평하게 분배받고 제사를 주관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선 중기 이후 유교의 영향으로 장남이 제사를 지내는 관습이 확립되었고 제사를 지내는 장남이 아버지 재산의 대부분을 상속받는 인습이 생겼습니다. 제사 주재자가 제구와 묘지의 소유권을 단독으로 상속받을 수 있는 관습은 오늘날까지 일부 지역에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제사는 종교적, 사회적, 정치적 의미를 모두 지닌 중요한 의식으로 고대부터 현대까지 다양한 변화를 겪어왔습니다. 한국의 제사는 중국에서 유래된 유교적 전통을 바탕으로 하면서도 한반도의 고유한 문화적 특성을 반영해 발전해왔으며 현대에도 가문의 전통을 이어가는 중요한 의식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차례와 제사의 차이점. 차례와 제사는 조상에게 경의를 표하고 그들을 기리기 위한 의식이지만 그 목적과 방식에서 여러 차이가 있습니다. 차례는 가정마다 설날과 추석에 아침 일찍이 지내는 약식 제사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인 제사와는 다르며 가풍에 따라 정월, 대보름, 초파일, 단오, 백중, 동지에도 차례를 지내는 집이 있습니다. 조상의 음덕을 기리고 가족의 번영과 안녕을 기원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차례의 제물은 명절 음식 위주로 간소하게 준비되며 보통 아침에 지냅니다. 의식 절차가 비교적 간단하며 가족 중심의 성격이 강합니다. 반면 제사는 조상의 기일에 맞추어 지내며 조상에 대한 감사와 존경을 표현하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제사에는 보다 복잡하고 정교한 절차와 규칙이 따르며 다양한 제물을 정해진 순서대로 준비합니다. 보통 밤에 지내고 조상의 기일에 따라 대상이 되는 조상을 위해 개별적으로 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차례와 제사의 가장 큰 차이는 그 목적과 의식의 엄격함에서 나타납니다. 차례는 명절을 맞아 가족이 함께 조상을 기리며 화합을 도모하는 의식인 반면 제사는 조상의 영혼에 대한 깊은 존경과 감사를 표하는 엄숙한 의식입니다. 이처럼 차례와 제사는 조상을 기리기 위한 의식이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차례는 보다 가볍고 일상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제사는 보다 엄격하고 정성스러운 준비가 필요하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제사상 차리는 법. 제사상은 보통 5열로 구성됩니다. 각 줄에 올리는 음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줄 신위에서 가장 먼 쪽 과일과 떡류를 놓습니다. 좌측부터 홍동백서의 원칙에 따라 빨간 과일은 동쪽, 흰 과일은 서쪽에 놓습니다. 과일 순서는 대추, 밤, 배, 감 등의 순서로 놓습니다. 두 번째 줄 육포나 어포와 식혜, 두부, 전 등을 놓습니다. 전은 홍동백서의 원칙에 따라 빨간색 전은 동쪽, 흰색 전은 서쪽에 놓습니다. 세 번째 줄 탕류를 놓습니다.
어탕, 육탕, 소탕, 개탕 등의 순서로 놓으며 북쪽에서 남쪽으로 차례로 나열합니다. 네 번째 줄 적과 볶음, 나물 등을 놓습니다. 어적, 육적, 채소적 등의 순서로 놓으며 홍동백서 원칙을 적용합니다. 다섯 번째 줄 신위에서 가장 가까운 쪽 밥, 국, 김치, 술잔을 놓습니다. 밥은 서쪽, 국은 동쪽에 놓습니다. 제사 예법. 제사의 진행 순서는 가문과 지역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인 전통 제례의 절차를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전통 제례의 일반적인 진행 과정을 순서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신 고인의 영혼이 들어오도록 대문을 열어두고 제사 준비를 마칩니다. 제상 위에 제수를 진설하고 지방을 써서 붙이며 예식을 준비합니다. 분향강신 제주제사 주관자가 신이 앞으로 나아가 향을 피우고 고인의 영혼을 강림하도록 청하는 의식을 진행합니다. 집사가 술잔을 건네주고 술을 조금씩 부은 후 2번 절합니다. 참신 참사자들이 고인의 영혼에 인사를 드리는 절차입니다. 신의를 향해 2번 절합니다. 초원 제주가 첫 번째 술잔을 올리는 의식입니다. 집사가 술잔을 내려 제주에게 건네주고 술을 가득 따라 올린 후 2번 절합니다. 톡축 충문을 읽는 의식입니다. 제주 또는 집사가 충문을 읽으며 참사자들이 제배합니다. 이 절차는 묘제에서 주로 행해집니다. 아헌 2번째 술잔을 올리는 의식입니다. 제주의 아내나 다음가는 근친자가 술을 올립니다. 초원 때와 같은 순서로 진행하며 모사의 술을 따르지 않습니다. 종원 3번째 술잔을 올리는 의식입니다. 아헌자 다음가는 근친자가 술을 올리며 초원 때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합니다. 첨작 제주가 다시 신이 앞으로 나아가 술잔을 가득 채우는 의식입니다. 집안에 따라 새로운 술잔에 술을 따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삽시정저 매밥 그릇의 뚜껑을 열고 숟가락을 중앙에 꽂아 조상의 영혼이 드실 수 있도록 하는 의식입니다. 헌다 술잔을 철회하고 참사자가 차를 올리는 의식입니다. 사신 모든 제수와 제기를 물리고 제주가 영혼을 전송하는 의식을 하는 것입니다. 철상 제사상을 거두고 음식과 제기를 정리합니다. 음복 참사자들이 제사 음식을 나누어 먹으며 조상의 은혜를 기리는 것입니다. 예시와 설명을 보니 제사와 차례가 어떻게 다른지, 어떤 의미와 절차를 가지고 있는지 이해가 되셨나요? 오늘 영상에서는 제사와 차례의 차이점과 그 유래 그리고 예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우리 전통 문화의 소중함을 되새기며 이번 추석에도 가족들과 함께 뜻깊은 시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다음 시간에 만나요.